우와 이거 푹신하네. 완전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6주차 축복이 엄마입니다. 4월에 출산이 예정이고요. 첫 아기다 보니까 아이 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꾸며줘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사연 신청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님들, 정리마켓 정코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은 예쁜 공주님을 곧 출산 예정이신데요. 아기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거의 만삭이 돼 가시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가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분의 취미용품과 선물 받은 아기용품들이 방에 어수선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곧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위해 정리마켓에서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변신했을지 기대해 주세요. 난잡했던 짐들이 사라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아기방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구역을 크게 나눠보면 수납공간, 휴식공간, 수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별 솔루션을 다루기 전에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변화는 바로 방바닥입니다. 타일 형태의 매트를 시공한 건데요. 크림하우스에서 협찬 도움을 주셨어요. 아기가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쿠션감이 꽤 있고 문이 열리는 궤적에는 매트 시공을 할 수 없지만 매트 끝부분을 슬라이딩으로 마감해 주셔서 디자인도 예쁘고 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랍장 문을 열었을 때도 너무 깔끔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기 방인 만큼 가구 위치를 잡은 후에 벽에 나사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나중에 아기가 뛰어다닐 때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매트가 있으면 소음 감소 효과도 있어서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역별 솔루션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휴식 공간입니다. 사연자님이 갖고 계셨던 휴대용 아기 침대는 방문 바로 앞에 위치시켜서 건너편 안방에서 아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고 침대 옆에는 사연자분이 갖고 계셨던 기저귀 교환대를 배치했습니다. 침대와 기저귀 교환대를 한 구역에 놓아서 가사 동선을 최소화해주고 기저귀 가리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인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약해지시는데 가끔 침대에서 허리를 숙여서 기저귀 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대는 꼭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기저귀는 소분해서 측면 디스펜서에 보관했는데요.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저귀 박스나 청결용품들을 보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티슈 케이스입니다. 2,000원짜리 제품인데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화이트 색상은 갈 때마다 품절이어서 힘들게 구매했어요. 우선 물티슈 캡을 분리해서 케이스 안에 넣어주시고 뚜껑을 덮으면 끝이에요. 케이스 뚜껑 측면에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바로 물티슈를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 교환대에서 사용할 때나 육아를 하실 때 정말 유용합니다. 광고 아니고 정말 좋아서 추천드리는 템이라는 점. 두 번째로 다룰 곳은 수납 공간입니다. 난잡하게 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곳에 깔끔한 디자인의 수납장을 설치했는데요. 한샘에서 구매한 모모로 베이비 장입니다. 좌측은 5단 서랍장, 가운데는 5단 박스형 수납장, 우측은 옷장으로 구성했는데요. 우측 옷장부터 보면 아기가 나중에 입을 옷들을 유아용 옷걸이에 걸어서 정리해 주었어요. 하단에 자투리 공간도 활용해서 아기 용품들을 보관했습니다. 가운데 서랍장은 슬라이딩 박스 수납 형태이기 때문에 오픈 수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단에는 지퍼백을 사이즈별로 준비해서 비치했는데요. 사용 빈도가 높고 교체 주기가 짧은 아이템일수록 손에 닿기 좋은 위치,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면 관리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아래 칸에는 자주 사용하는 손수건과 면 용품들을 보관해서 넣고 꺼내기 용이하게 보관했습니다. 하단에는 사이즈가 큰 박스 수납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 나중에 사용할 장난감들과 여분의 물티슈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크면 장난감 보관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아이가 직접 틈새로 쉽게 장난감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 5단 서랍장은
아기 옷, 모자들을 계절별로 정리했는데요. 사연자분이 나중에 정리할 때 참고하시라고 서랍 내부에 이렇게 카테고리 라벨을 붙여드렸습니다. 최하단부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아기용품들과 자주 쓰지 않는 제품들을 보관했습니다. 수납장과 출입구 사이에 있는 이 제품은 매직캔 기저귀 쓰레기통인데요. 가장 후기가 좋았던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본체를 열고 이렇게 비닐 하단부를 돌돌 말아 커팅해주면 오토 실링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테이프가 감기는데요. 마지막에 봉투 끝쪽만 묶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똥기저귀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잖아요. 종량제 봉투로 옮겨 담을 때는 공기를 빼야 해서 지독한 냄새를 맡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실생활 시 밀폐력이 좋아서 사연자분이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드릴 곳은 수유 공간입니다. 의자와 발 받침대를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편안한 자세로 수유를 할 수 있게 배치했고, 뒤집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무드 조명을 구매해서 어두운 밤에도 눈부시지 않게 수유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했던 방이 깔끔한 아기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이방에 대해 고민이 많은 정부님들께 잠깐 짚고 가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영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까지 아이들이 정말 금방 커요. 저도 귀여운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자라는 속도가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 말은 아이방의 사물 배치와 구성이 자주 수정이 되고 수납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이방은 아이의 성장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큰 수납장과 책상이 필요하고 수유 공간을 없애고 놀이 공간으로 바꿔주고, 아이가 걸어 다니면서부터는 물건 보관 위치도 바꿔줘야 하고, 아이방의 구조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매트 시공을 생각하신다면 미리 계획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너무 무겁고 옮기기 힘든 가구는 비추천합니다. 세 번째, 아기 침대는 휴대 이동이 가능하고 보관이 편리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신생아일 때는 주로 안방에서 아기 침대를 가져와 생활하기도 하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둘째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면 더 그렇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바닥도 시공하고 수납장도 맞춰놓고 했는데, 연령별 공간 계획을 미리 짜놓으시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